첫 번째 하투는 이겁니다. 자, 얼마 전 우리 군사기지 4곳을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던 중국인 10대 기억하십니까? 경찰과 정보기관이 합동 수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중국인들이 무전기까지 지녔다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의 무전을 도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냥 취미생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은. 하지만 수사 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수 촬영을 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DSLR 카메라, 휴대전화 외에 무전기 2대를 소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무전기를 소지한다?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 혹시 군의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군부대 주파수 통해 무전 도청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갔던 곳 함께 볼까요? 자,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청주 공군기지, 여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요.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부산 작전기지, 그리고 인천 김포 제주공항. 이게 너무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만 방문을 했다라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무전기까지. 자, 일단 법조인 좀 두 분께 좀 궁금한데, 검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많은 주진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수사 중인 지금 사안인데 무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전기를 소지한 부분도 소지한 부분이지만 이 방문한 장소들이 맥락이 지금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군부대랑 비행장을 촬영을 했고 또 주요 공항들을 또 다 가서 방문한 것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 기밀을 빼낼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이 좀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빼낼 때는 연봉을 4배, 5배 주면서 중국으로 영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 방문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일종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간첩 활동한다고 광고하면서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다 관광객을 가장하거나 그런 것이고요. 나이가 10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어떤 군사 기밀을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후적인 수사로는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뭡니까? 길에 휴지 버리지 말라는 조언을 해요. 휴지 버리다가 잘못 걸리면 생각 외로 엄청나게 큰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관광을 가더라도 그냥 가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경찰관이 멈춰서라고 할 때 그때 멈춰서지 않고 움직이면 큰일 난다. 혹시 잘못하면 발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에 가면 조심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아무리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호혜주의거든요. 남들 하는 대로 저희가 똑같이 대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어떤 제안을 다 받고 있으면서 우리의 군사시설이나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도 간첩법 개정 문제가 정말 간단한 쟁점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어떤 북한 간첩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을 빼내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꼭 북한만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죠. 지금 너무 낮으니까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다 개정하기로 합의까지 다 되고 거의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간첩법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언도 다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는지 갑자기 멈춘단 말이죠. 저는 이런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걸렸을 때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걸리면 사형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서 걸려도 그 한계가 낮으면은 다 우리나라로 지금 마약이 잘못되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굉장히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소형 기기를 통해서 군사기밀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처벌 수위를 확 높이고 법제도 정비함으로써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들이 어떤 간첩 활동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에요. 양태준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저런 식의 이제 간첩 행위나 저런 식의 군사 시설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저게 지금 간첩법이 마치 뭐 북한만 돼 있고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저거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런 행위들은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돼서 이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저거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을 때까지 왜 안보 구멍이 생기고 왜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군사 당국이나 저런 군 당국이 왜 저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보안 의식을 갖추지 못했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 분위기나 약간 안보나 치안이 조금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런 이틀 만에 또 촬영을 하다가 이제 뭐 저렇게 적발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런 안보 사범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굉장히 구속이라든가 좀 이제 구금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대로 초당적으로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해서 특히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10대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인 2명이 또 공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풀어줬는데 또 가서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또 풀어줘서 논란입니다. 알고 봤더니 부자지간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석방후 전투기 재촬영했던 중국인 2명이 부자 관계. 경찰 조사에선 아들이 비행기를 좋아해 찍었다. 촬영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했다. 근데 한번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또 가서 또 찍었다. 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풀어줬습니다. 그럼 또 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중국통이 나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뭐 이렇게 중국인들은 남의 군사시설에 관심이 많아요?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중국에서 그 10대를 보내서 저런 걸 하겠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뭐 무전기 주파수가 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자로 이렇게 부자인 관계에서 찍었던 것들은 별 중요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그냥 석방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기서 이렇게 찍는 정보보다 우리 저 국방 전문가들 또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게 정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예. 지난번에도 불법 선거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것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감한 시기에 제가 우원식 의장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간접적으로 왜 한한령 하냐, 문화 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중국의 음악, 노래, 뭐 음식, 영화 다 드라마 다 본다. 누가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한령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문화기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양국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중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밝혀야 되지만 괜히 한중 관계에 대해서 또 침성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요.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가서 중국 군사시설에 접근해서 저렇게 했다. 또 경찰에서 한번 적발해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재촬영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외교는 기본적으로 호혜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너무 미온적으로 해왔어요. 안보를 저희가 얘기할 때 물새 틈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안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10대를 보내서 설마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어떤 순간의 방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가서 느끼는 그 정도의 압박감은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체포가 됐어요. 석방이 돼서 다시 또 그걸 찍었다. 이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되려 이거는 그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유엔에 가서 찍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자네들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 맞는데,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침소붕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뭐 국가수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